암 환자분들이 가장 실수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제대로 먹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 암이 발견되면 어느 누구라도 두렵고 겁이 나게 됩니다. 병원에서는 무조건 항암 치료에 의존하는 것을 권고하기 시작하고 먹는 것에 있어서 지나치게 조심성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국내 암 최고의 권위자이신 김희신 박사님 말씀에 따르면 암 환자들은 충분히 잘 먹고 치료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만 독한 치료를 견뎌낼 수 있고 암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섭취하시는 것에 대해 불안하신 암 환자분들을 위해 암세포의 씨를 말리는 음식과 암세포를 배불리는 음식들에 대한 건강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건강정보가 유용하게 느껴지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익한 건강정보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암에 걸리게 되면 가장 먼저 항암 치료를 권유받게 됩니다. 그러나 항암 치료를 진행할수록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몸의 정상 세포들까지 공격을 받게 되며 면역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위와 장의 벽이 헐면서 구토와 구역질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혹은 너무 강한 항암제로 인하여 머리카락이 빠지는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항암 치료를 선택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에 있는 암병원에서는 항암제만으로 암을 치료하는 게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며 한방 치료에 대한 부분도 병행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인하여 위와 장의 벽이 헐게 되는 증상에는 생강차를 이용하거나 기운이 떨어지는 환자들에게 쌍화탕과 비슷한 십전대보탕 섭취를 병행하며 항암 치료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입증되지 않은 한약재들을 몸에 좋다고 무조건 섭취하는 것은 경계해야 하겠지만 수백 년 이상 이어져온 한방 역사에 대해서는 신뢰성이 있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암 환자분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의사들에게 이야기하면 무조건 좋지 않다고 말하고 오히려 화를 내고 혼을 내는 의사들도 있습니다. 만약 항암제만으로 암이 치료될 수 있다면 십전대보탕, 인삼, 홍삼, 생강차 등에 의지하지 않겠지만 항암제만으로 암이 치료되기가 어렵다는 것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항암 치료를 진행하면 안 된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독한 항암 치료를 견뎌내고 이겨내려면 먹는 것도 충분히 잘 먹어줘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암 치료를 진행하시는 분들께서는 몸에 좋지 않은 것은 반드시 피하시고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는 영양식단을 구성하셔서 독한 항암 치료도 거뜬히 이겨내셔야 다시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암세포를 죽이는 음식과 암 환자분들을 배불릴 수 있는 음식 정보 전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각종 베리류입니다. 블루베리, 스트로베리, 블랙베리와 같은 베리류의 식품을 적당량 꾸준하게 섭취하면 우리 몸속의 활성산소를 죽이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속의 세포 균열을 방해하는 주범이기 때문에 활성산소를 없애는 것만으로 체내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미역과 다시마입니다. 미역과 다시마에는 후코이단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많은 양약에서는 후코이단 성분을 따로 추출하여 원료로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나 유방암이나 자궁암과 같은 여성암에 효과적인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감태입니다. 유퀴즈 프로그램에 김희신 박사님이 출연하셔서 다시 한번 전파해 주신 건강식품입니다. 감태는 거북이의 장수 비결과도 연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100년, 길게는 200년을 사는 거북이의 주식은 감태입니다. 감태에는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풍부하고 실제 서울대학교에서 임상실험을 진행하며 효과를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 단백질 식품입니다. 계란 흰자 혹은 삶은 닭가슴살과 같은 식품으로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해주는 것이 항암 치료를 버텨낼 수 있는 체력을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숯불에 구운 고기, 철판에 구운 고기 등을 많이 섭취해주는 것보다는 계란 흰자나 닭가슴살, 삶은 돼지고기와 같은 음식들로 섭취하는 게 좋다고 하니 꼭 참고해주세요. 다섯 번째, 올리브 오일입니다.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영양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입니다. 여기서 몸에 좋은 지방을 섭취할 수 있는 것이 올리브 오일입니다.
지방 중에는 포화지방이라는 나쁜 지방과 불포화지방이라는 좋은 지방이 있습니다. 환우분들일수록 몸에 좋은 불포화지방 위주로 섭취해야 하고, 이것은 올리브 오일을 이용하면 효과적입니다. 지방 섭취를 위해 붉은 육류, 튀김류 등을 통한 안 좋은 포화지방 섭취가 늘어나면 우리 몸의 혈액순환에 악영향을 주어 전체적인 체내 환경을 망가뜨리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암세포를 배불리는 음식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 몸은 40세 전후로 급격한 노화 시기를 거치게 된다고 합니다. 노화가 진행되기 전에는 우리 몸의 분해 효소들이 충분히 분비가 되어 포화지방나 당이 높은 음식이나 모두 소화를 잘 시켜내고 배출시키지만, 노화가 진행된 후에는 이러한 음식들을 충분히 소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염증성 질환, 특히나 암을 촉진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항암 환자분들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시기가 되면 입에 단 음식이나 맛있는 음식보다는 건강 위주의 식습관을 유지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특히나 암을 진단받으신 분들께서는 영양 위주의 식사를 이어가야 하는데요. 암은 우리 몸의 세포 변화와 조직 파괴가 원인이 되어 생기게 되고, 항암 치료를 이어가는 중에도 우리 몸의 세포와 조직들이 파괴되게 됩니다. 이러한 세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단백질입니다. 우리가 흔히 단백질이라고 하면 생각할 수 있는 음식이 소고기, 돼지고기입니다. 그러나 이 육류들에는 좋지 않은 지방 함량이 높기 때문에 연세가 높으실수록 피하시는 게 좋고, 가장 좋은 육류는 닭고기, 흑염소고기와 같은 육류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나 구워서 드시기보다 삶아서 드시는 것이 추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육류를 섭취하실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 중에 2위가 대장암입니다. 상당한 원인을 육류 섭취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육류 섭취 시에는 절대로 급하게 드셔서는 안 됩니다. 충분히 최대한 많이 씹어서 음식을 삼키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소화 능력은 40세 이후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고, 특히나 60세 이후에는 눈에 띄게 감소하게 됩니다. 우리 몸은 노화되는 반면 음식을 충분히 씹고 삼키는 습관은 어릴 적부터 이어져온 것이라 쉽게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반드시 습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다른 음식들과 다르게 고기들은 제대로 씹고 삼키지 않으면 대장에서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반복적으로 이어지게 되면 대장에는 노폐물들이 쌓이게 되고, 이로 인해 장벽이 약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약해진 장벽으로 세균이 많은 대변들이 끼게 되고, 이것들은 용종이 됩니다. 그리고 용종은 암으로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음식을 씹는 습관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전 세계 사람들이 걸리는 암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대장암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암 환자분들께서 아무래도 육류를 섭취하시는 게 꺼려지고 어려우시다면 생선 섭취가 추천되고 있습니다. 단백질 중에 가장 몸에 좋은 단백질은 생선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오메가3까지 풍부하여 혈관 건강에도 좋으니 육류 외에 단백질 섭취를 하시는 것은 생선이 가장 좋겠습니다. 암에 걸리면 누구나 무섭고 두렵습니다. 무엇보다 암에 걸리지 않는 몸의 환경을 만들어주며 건강한 삶을 사는 게 중요하지만, 암에 걸리셨다 하더라도 충분한 영양 공급, 올바른 치료를 이어가시면 충분히 이겨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건강한 식단을 구성하시는데 도움되는 정보가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항상 생활에 유용한 건강 정보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채널 유지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